여러분, 이번 컴퓨텍스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여준 방향은 꽤 달랐습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HBM 이야기입니다. 둘 다 AI 반도체 이야기고, 둘 다 엔비디아와 연결되는 이야기고, 둘 다 한국 반도체를 대표하는 기업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게 보면 두 회사가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HBM 흐름을 보여줬고, 삼성전자는 다음 세대 HBM5 로드맵을 꺼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삼성전자가 이겼냐, SK하이닉스가 이겼냐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공급망을 누가 잡고 있느냐, 다음 세대 기술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 두 싸움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즘 반도체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HBM이잖아요. HBM3E, HBM4, HBM4E, HBM5 이름도 계속 바뀌고 세대도 계속 넘어가고 엔비디아 이야기도 계속 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SK하이닉스가 앞선 거야? 삼성전자는 아직 따라가는 단계야? HBM5가 나오면 판이 바뀌는 거야? 지금 봐야 할 건 현재 공급이야? 아니면 다음 세대 기술이야?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SK하이닉스가 현재 HBM 시장에서 강한 건 맞습니다.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먼저 신뢰를 얻었고 HBM 수요 확대에 가장 큰 수혜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끝났느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는 HBM5와 열관리 기술, 베이스 다이,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묶어서 다음 세대에서 다시 판을 만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달리고 있는 경기에서 앞서 있는 선수입니다. 이미 트랙 위에서 속도를 내고 있고 관중도 그걸 보고 있고 시장도 그 실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다음 코너를 보고 있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선수를 따라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코너에서 필요한 기술, 다음 세대에서 고객사가 요구할 조건, 더 높은 성능과 더 어려운 발열 문제를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컴퓨텍스 흐름은 누가 이겼다로 끝내면 너무 얕게 보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공급망의 힘과 다음 세대 기술의 힘이 동시에 평가받는 구간입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공급망에서 강합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세대 HBM5에서 다시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HBM이 왜 이렇게 중요해졌는지도 다시 짚어볼게요. AI 서버 안에서 엔비디아 GPU가 엄청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GPU가 아무리 강해도 데이터가 늦게 들어오면 제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GPU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밀어주는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게 HBM입니다. GPU가 AI 서버의 두뇌라면 HBM은 그 두뇌가 계속 일할 수 있게 데이터를 밀어주는 혈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AI 서버도 비슷합니다. GPU가 아무리 비싸고 강력해도 데이터가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병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HBM은 이제 그냥 비싼 메모리가 아닙니다. AI 서버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런데 HBM은 세대가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닙니다. 더 높게 쌓아야 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고 전력 효율도 좋아져야 하고 열도 잡아야 하고 고객사가 원하는 일정에 맞춰 대량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기술, 수율, 양산, 공급망, 고객 신뢰가 다 같이 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평가받는 이유는 이 고객 신뢰와 공급 경험이 이미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먼저 자리를 잡았고 HBM 수요 증가가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굉장히 강한 장점입니다. 삼성전자도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4E와 HBM5를 통해 우리도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번 컴퓨텍스에서 삼성전자가 HBM5를 꺼내놓은 건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HBM5는 지금 당장 대량 매출이 나오는 제품이라기보다 다음 세대 AI 서버를 겨냥한 카드에 가깝습니다. 삼성전자는 HBM5 목업을 공개했고 HPB라는 열관리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다이에 2나노 공정을 적용하겠다는 방향도 보여줬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우리도 HBM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 HBM에서는 속도만이 아니라 열관리와 전력 효율, 베이스 다이, 패키징까지 같이 보겠다. 이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HBM 경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서버는 점점 더 많은 전기를 씁니다. 서버가 많아질수록 전력 사용량이 커지고 전력 사용량이 커지면 열도 더 많이 납니다. 열을 못 잡으면 아무리 빠른 칩도 오래 안정적으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이게 HBM5에서 열 관리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스포츠카로 비유하면 더 쉽습니다. 아무리 빠른 차라도 엔진 열을 못 식히면 오래 달릴 수 없잖아요. 처음에는 빠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과열이 오고 성능이 떨어지고 결국 멈출 수 있습니다. AI 서버도 똑같습니다. 순간적으로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안정적으로 빠른 게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HBM5에서 HPB 같은 열 관리 기술을 강조한 건 차세대 HBM 경쟁이 속도 싸움에서 안정성, 전력, 발열, 양산 신뢰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이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제품과 공급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BM3E, HBM4, HBM4E 현재 AI 플랫폼과 바로 연결되는 제품군을 앞세우는 흐름입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미 공급을 받아봤고 성능을 확인했고 신뢰가 쌓인 회사가 편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강점은 지금 당장의 공급력과 고객 신뢰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다음 세대 기술 방향성을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HBM5, HPB 열관리, 2나노 베이스 다이,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의 연결. 이건 지금 당장 공급망 우위를 말하기보다 다음 세대에서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전략은 다릅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의 우위를 더 굳히려 하고 삼성전자는 다음 세대에서 판을 다시 흔들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여기서 봐야 할 건 희망회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HBM5를 공개했다고 해서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HBM 시장에서 고객사 테스트, 수율, 양산 일정, 공급 물량, 마진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왜 HBM5를 전면에 내세웠는지는 봐야 합니다. 지금 세대 HBM에서 SK하이닉스가 앞서 있다는 평가가 강하다면 삼성전자는 다음 세대에서 기술판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HBM5에서는 단순히 D램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이스 다이도 중요하고 열 관리도 중요하고 패키징도 중요하고 GPU와 연결되는 구조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HBM5에서 강점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파운드리에서 TSMC와의 격차는 현실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TSMC의 존재감은 여전히 강합니다. 엔비디아와의 협력 구조도 강하고 첨단 패키징과 파운드리 생태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입장에서 HBM5는 이 격차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메모리, 베이스 다이, 패키징, 열 관리까지 한 회사 안에서 연결할 수 있다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또 다른 선택지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가 노리는 지점입니다. 단순히 메모리만 파는 게 아니라 AI 서버용 메모리 솔루션을 더 넓게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 흐름이 실제 고객사 선택으로 이어진다면 삼성전자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율 이야기도 꼭 봐야 합니다. 수율은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돈 이야기입니다. 제품을 100개 만들었는데 정상 제품이 70개 나오느냐, 90개 나오느냐에 따라 회사가 벌 수 있는 돈이 달라집니다. 같은 장비, 같은 인력, 같은 시간, 같은 공장을 쓰는데 팔 수 있는 정상 제품이 많아지면 이익률이 좋아집니다. HBM은 일반 D램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 층을 쌓아야 하고 정교하게 연결해야 하고 발열도 잡아야 하고 고객사 스펙도 맞춰야 합니다. HBM5처럼 더 복잡한 구조로 넘어가면 양산 난도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HBM5에서 봐야 할 건 목업 공개 자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고객사 검증으로 이어지는지, 양산 일정이 잡히는지, 수율이 올라오는지, 마진이 개선되는지 봐야 합니다. 수율이 잡히면 기술이 좋아졌다는 뜻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SK하이닉스를 볼 때는 현재 공급망의 힘을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HBM 시장에서 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스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객사가 실제로 쓰고 있고 공급이 이어지고 있고 그 흐름이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미래를 좋아하지만 숫자로 확인되는 미래를 더 좋아합니다. SK하이닉스는 HBM에서 그 숫자를 먼저 보여준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5를 공개했다고 해서 SK하이닉스의 현재 우위가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건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다만 시장은 항상 다음을 봅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강하다면 다음 세대에서도 계속 강할 수 있는지 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은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HBM5에서 다시 고객사를 설득할 수 있는지 봅니다. 그래서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라고 보는 겁니다. 이 흐름을 투자자 입장에서 나눠보면 더 쉽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확인된 실적과 공급망을 보는 종목입니다. 이미 엔비디아 공급망과 HBM 수요 증가의 중심에 서 있었고 시장은 그 프리미엄을 반영해 왔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회복과 다음 세대 기술을 같이 보는 종목입니다. HBM4E에서는 당장 고객사 테스트와 양산 신뢰를 보여줘야 하고 HBM5에서는 다음 세대 기술 경쟁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현재를 증명해야 하고 미래도 설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성공했을 때 시장의 재평가도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HBM만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D램, 낸드, 서버 메모리, HBM,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비교 구도는 조회수도 잘 나오고 사람들의 관심도 큽니다. 삼성전자가 이겼다, SK하이닉스가 이겼다, 누가 진짜 대장이다, 이런 말은 자극적입니다. 그런데 투자에서는 이렇게 보면 위험합니다. 삼성전자가 좋아진다고 SK하이닉스가 무조건 나빠지는 게 아니고 SK하이닉스가 강하다고 삼성전자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AI 서버 시장은 아직 커지고 있습니다. HBM 수요도 커지고 있고 차세대 HBM으로 넘어갈수록 기술 난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큰 시장에서는 한 회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가 각자 다른 구간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돈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다음 세대 기대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그 기대가 실제 숫자로 바뀌는지 보는 겁니다. 외국인 수급도 여기서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그냥 한국 반도체 대형주로만 보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흐름을 보고 AI 서버 투자 사이클을 보고 미국 금리와 달러를 보고 원화 환율을 보고 한국 반도체 ETF와 코스피 대형주 비중까지 같이 봅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HBM 공급망에서 확인된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E와 HBM5를 통해 그 프리미엄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 보는 구간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런 계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강한데 이 프리미엄이 더 갈 수 있나? 삼성전자는 늦었지만 다음 세대에서 다시 따라붙을 수 있나? 한국 반도체 전체를 다시 담을 만한 구간인가? AI 메모리 사이클이 더 길어질 수 있나? 이런 판단이 수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루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가 아니라 며칠 이어지는지, 위에서 받아주는지, 기관과 같이 들어오는지, 반도체 전체로 돈이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코스피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지수는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돈의 이동 경로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이면 코스피 대형주 전체에 힘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대형주만 움직이고 장비, 소재,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로 돈이 번지지 않으면 아직 시장 전체의 힘이 넓게 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돈이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주, HPSP 같은 공정장비, 리노공업과 ISC 같은 후공정 테스트 쪽, 전력 인프라와 냉각, 변압기, 전선 쪽까지 이어진다면 그때는 돈의 흐름이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교는 두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한국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를 보는 출발점으로 잡아야 합니다. 삼성전자 HBM5가 의미 있는 이유는 이 흐름이 밸류체인 전체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HBM5로 갈수록 장비 난도가 올라갑니다. 쌓는 기술이 어려워지고 열 관리 기술이 중요해지고 패키징이 중요해지고 테스트도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면 단순히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관련 장비와 소재, 후공정 업체들도 같이 봐야 합니다. AI 서버가 더 커지면 전력 인프라도 같이 봐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반도체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기가 필요하고 냉각이 필요하고 전력 변환과 배전이 필요합니다. AI 서버 투자가 커질수록 메모리에서 시작된 돈이 전력 인프라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이게 요즘 반도체를 볼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뉴스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뉴스가 돈의 이동으로 이어지는지 보는 겁니다.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런 흐름을 혼자서 계속 따라가기 어려운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먼저 열어두셔도 좋습니다. 오늘처럼 삼성전자 HBM5, SK하이닉스 HBM4, 엔비디아 공급망, AI 서버, 전력 인프라까지 연결되는 흐름은 뉴스 하나만 보고 따라가면 금방 복잡해집니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번지는지 보는 겁니다. 뒤쪽에서 삼성전자 이후 돈의 길목을 정리한 자료도 같이 안내 드릴게요. 오늘 흐름 자체가 바로 돈의 이동 경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도 같이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다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현재와 미래를 나눠서 보는 겁니다. 현재 HBM 공급망에서는 SK하이닉스가 강합니다. 이건 시장이 이미 인정한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부분에서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합니다. HBM4의 테스트와 양산, 수율과 공급 물량, 고객사 채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래 HBM5로 넘어가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HBM5에서는 더 높은 속도, 더 많은 적층, 더 복잡한 베이스 다이, 더 어려운 열 관리, 더 정교한 패키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메모리와 바운드리, 패키징을 연결해 고객사가 원하는 구조를 보여줄 수 있다면 다음 세대에서는 시장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과 결과는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HBM5 목업을 공개했다고 해서 바로 주도권을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고객사 검증이 필요하고 실제 제품 성능이 확인돼야 하고 양산 일정이 맞아야 하고 수율이 올라와야 합니다. SK하이닉스 역시 현재 강한 위치를 유지하려면 HBM4와 HBM4E에서 공급을 계속 안정적으로 이어가야 하고 다음 세대에서도 기술 경쟁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숙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따라잡고 다시 설득해야 하는 숙제가 있고 SK하이닉스는 앞선 위치를 계속 지켜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경쟁은 훨씬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누가 끝났고 누가 무조건 이긴 게 아닙니다. 현재 우위와 미래 가능성이 동시에 가격에 반영되는 구간입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응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본다면 HBM4E 고객사 테스트와 양산 일정, HBM5 기술 로드맵, 수율과 마진 개선 가능성, 외국인 수급의 지속성을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를 본다면 현재 HBM 공급망 우위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 HBM4와 HBM4E 물량 확대가 실적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은 기대를 반영한 건 아닌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회사 모두 엔비디아 흐름과 AI 서버 투자 사이클을 같이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강하면 한국 HBM 업체들에 대한 기대도 커질 수 있고 반대로 AI 투자 기대가 흔들리면 고평가 부담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AI 투자 사이클 전체를 봐야 합니다. 가격 전망도 너무 과장해서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무조건 간다, SK하이닉스 무조건 더 간다, 이렇게 보면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가격을 찍는 게 아닙니다. 그 가격 위에서 누가 사느냐입니다. 거래량이 붙는지,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는지, 기관이 같이 들어오는지, 반도체 전체로 돈이 번지는지, 환율과 금리가 방해하지 않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HBM5 기대만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HBM4E 양산과 수율, 실적 개선 기대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공급망 우위가 이미 가격에 많이 반영됐는지 아니면 실적이 그 기대를 더 밀어줄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진입 자리도 다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오늘 흐름에서 가져가야 할 부분은 이겁니다. SK하이닉스가 현재 HBM 시장에서 앞서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HBM5에서 보여준 방향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세대 HBM에서 열관리, 베이스 다이, 파운드리, 패키징을 묶어서 다시 경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고객사 검증과 양산으로 이어진다면 삼성전자는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 다시 평가받는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볼 때는 현재 부족한 부분과 미래 가능성을 같이 봐야 합니다. 한쪽만 보면 흔들립니다. 현재만 보면 삼성전자가 답답해 보일 수 있고 미래만 보면 너무 앞서갈 수 있습니다. 둘을 같이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 주주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강한 건 맞지만 그 강함이 계속 이어지려면 다음 세대에서도 기술과 공급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변화가 빠릅니다. 오늘 강한 회사가 내일도 강하려면 계속 증명해야 합니다. HBM4, HBM4E,
HBM5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고객사 요구는 더 까다로워질 겁니다. 속도, 전력, 발열, 양산 안정성, 공급 일정, 이 모든 걸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현재 강한 위치를 지키는 게 숙제이고 삼성전자도 다시 신뢰를 얻는 게 숙제입니다. 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한국 반도체 전체의 관심도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흐름을 자연스럽게 잡아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시장에서 검증된 HBM 공급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5와 열관리 기술을 통해 다음 세대 경쟁력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누가 이겼다 졌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공급망을 누가 잡고 있느냐와 다음 세대 기술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동시에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투자자는 이걸 나눠서 봐야 합니다. 현재 실적과 공급망은 SK하이닉스를 통해 확인하고 다음 세대 기술 재평가 가능성은 삼성전자를 통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반도체 대형주에서 끝나는지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번지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이게 이번 컴퓨텍스 HBM 경쟁을 보는 기준입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뉴스를 볼 때는 삼성전자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같이 봐야 한다고요. HBM5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에서 다시 경쟁력을 보여주는 흐름이 커진다면 한국 반도체 전체, AI 메모리 밸류체인, 장비,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소재,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가 삼성전자 이후 돈의 길목 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삼성전자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둔 겁니다.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다고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한미 반도체나 HPSP 같은 장비주로 번지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움직이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걸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뉴스가 나온 다음에 급하게 찾게 되고 그때는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무조건 이걸 사라는 자료가 아니라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시장이 진짜 강하면 삼성전자만 오르고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장비로 번지고 후공정으로 넘어가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로 이어지고 코스피 거래대금이 살아나면 증권주와 금융주까지 같이 반응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삼성전자만 잠깐 오르고 다른 섹터로 돈이 전혀 번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시장 전체가 강하게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느 섹터까지 번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타점 기준 4개예요. 솔직히 종목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타점이잖아요.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타점을 가격 하나로 박아놓은 게 아니라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해놨어요. 장중에 잠깐 위로 튀었다고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목보다 종가로 버티는지 봐야 하고요. 강하게 오른 종목을 무조건 추격하는 게 아니라 눌림이 나왔을 때 기준선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밀렸던 종목이 다시 회복할 때도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지 봐야 하고요. 이미 뉴스가 너무 퍼지고 장 대양봉이 나오고 거래량만 폭발하고 윗꼬리가 길게 남으면 좋은 종목이어도 당장 따라갈 자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봐야 합니다. 사실 손실은 종목을 몰라서 나는 경우보다 기준 없이 들어가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뉴스 보고 급하게 들어가고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고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넣고 손절 기준 없이 버티고 나중에는 내가 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매매 전에 한 번만 체크해도 감정 매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이유가 진짜 돈의 흐름 때문인지 아니면 뉴스 제목 보고 마음이 급해진 건지 한 번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으시면 처음부터 41개 종목을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게 먼저예요. 반도체 대형주인지, 장비 소부장인지, 후공정인지, 전력 인프라인지, 증권 금융인지, 자동차나 저평가 대형주 쪽인지 먼저 보는 겁니다. 그 다음 7개 섹터 중에서 지금 강한 섹터를 고르고 그 안에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 중 몇 개만 압축해서 보면 돼요. 그리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타점 기준 4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돌파가 진짜인지, 눌림에서 버티는지, 회복이 거래대금과 같이 나오는지, 이미 과열된 자리는 아닌지 보는 거죠. 마지막에는 매매 전 체크 10가지로 한 번 더 걸러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남들이 산다니까 나도 산다가 아니라 돈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조건도 맞고 내 기준에도 맞다. 이렇게 매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건 모르는 종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매하게 아는 종목을 기준 없이 따라 들어가는 게 더 위험합니다.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을 때도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봐야 하고요. HBM5와 HBM4 같은 차세대 AI 메모리 이슈가 나왔을 때도 그게 단순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 끝나는지,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퍼지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로 후보를 넓게 보고 섹터 7개로 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타점 기준 4개로 들어갈 자리를 걸러내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로 감정 매매를 줄이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가 아니라 돈의 길목을 보는 자료예요. 그리고 이 차이를 알아야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파란색 링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자료에 맞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먼저 배우고 싶다면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매매 기준을 잡고 싶다면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카드,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 쪽을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혼자 압축하기 어렵다면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와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섹터 흐름을 보고 싶다면 섹터 테마 분석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뭘 사야 하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지를 보는 겁니다. 그 흐름을 이북으로 하나씩 학습하실 수 있게 준비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에서 원하는 자료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HBM5에서 보여준 열 관리와 투나노 베이스 다이가 실제 고객사 검증, 양산, 수율, 마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SK하이닉스의 현재 HBM 공급망 우위가 얼마나 더 강해질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세대 기술을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는 현재 시장에서 검증된 공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승부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현재 공급망과 다음 세대 기술, 이 두 흐름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